네, 부동산 시장론,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 5번째 기타 부동산 마케팅과 관련된 용어 해석 및 사례 연달아 하겠습니다. 연이어. 카본, 브랜드, 상표에 붙여진 이름으로 경쟁사의 제품과 구별하기 위한 명칭, 수로, 상징, 도안, 이들의 집합체 상표명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상표 충성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꾸준히 그 제품을 구매하도록 특정 제품에 대한 충성도를 갖게 하는 것. 그러니까 충성 고객과 비슷한 건데 거기서 이제 상표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에 따라 충성 고객이 생기겠죠. 제품이 어떤 것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에 따라 충성도를 갖게 하는 것이 이제 브랜드 상표 충성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표 전략은 브랜드 전략, 노브랜드 전략. 브랜드가 있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노브랜드처럼 브랜드를 하나도 붙이지 않고 소비자에게 좋은 가격으로 높은 품질의 상품을 제공할 것인지 뭐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표 평가 기준, 발음 용어, 독특성, 중요성, 등록 가능, 브랜드 성장 단계를 이제 볼 건데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거든요. 브랜드 성장 단계. 1단계는 낮은 인지도,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판매 전략. 브랜드 명보다는 회사명이 중요한 단계가 1단계가 되겠고요. 2단계는 브랜드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경쟁이 가속화될 때, 안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을 때, 3단계는 브랜드가 확정이 되고 4단계는 대표 브랜드 성장 단계, 여러 개의 패밀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경비 절감의 효과, 무형의 재산 가치 형성. 5단계는 고객의 색다른 브랜드 요구 증대, 틈새 시장에 맞는 브랜드 개발, 브랜드 성장의 최종 단계가 5단계가 되겠죠. 이와 같이 부동산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부동산은 상품의 특성, 가격 결정, 유통구조, 판촉 활동,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독특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는 부동산 개발 사업 방법론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변천 과정을 한번 보면 한국 사회는 이제 농업 사회를 기초로 발전했고 토지가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토지에서 뭐가 나오죠? 곡식이 나오죠. 토지에서 뭐 과일이 열리기도 하고 땅에서 먹을거리가 다 나오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의미가 크다 볼 수가 있겠고, 땅으로 인한 지대론이 있잖아요. 지대설. 그런 것처럼 서양이나 동양에서 토지에 관한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토지에 관한 정책이 나오게 되고 정책성의 중요성을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겠고, 토지 관리는 공공의 목적, 공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 및 통합 발전에 관련돼서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죠. 한국 시대적 상황과 당시 집권자의 통치 철학이 이제 어떤 거냐에 따라 토지관리 정책이나 주택 정책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부동산 정책 같은 것이요. (2005년) 기준. 개인 부채 비율, 개인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12%, 150%, 152%, 한국은, 미국은 129%, 영국 159%, 캐나다 150%. 임대와 전세 제도가 일본은 임대, 한국은 전세, 이렇게 기준으로 일본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변천 비교를 한번 표로 보았습니다. 부동산 제도의 문제가 토지의 지가의 문제, 토지 공급이 부족하다, 비효율성이 있다, 지가의 지속적인 상승 문제, 주택 공급의 불일치, 주택의 양적 부족,
질적 문제. 양쪽으로는 해소가 많이 됐는데 우리가 필요한 곳에 부족한 양이 많아요. 필요 없는 곳엔 지금 많이 남아돌고, 그리고 경제가 발달되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주택의 질적인 문제로 이제 돌리기 시작했죠, 관심을. 세 번째는 국토 이용 계획에 문제가 있다. 효율적인 이용이 못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지구제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이 계속 되는, 신도시 개발 시 난개발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토지 이용 규제 정책인데, 소유권 제한, 택지 소유 상한제, 직접적인 소유권을 제한을 하는 거고요. 용도 지역지구제를 채택을 해가지고 개별 필지 토지 이용을 할 때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말게 하는 거, 차단해 주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호 보완하고 유사한 용도를 집중시킴으로써 토지 이용의 이익 증대, 그 다음 위생, 안전, 공공 서비스를 위한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게 용도 지역 지구제입니다. 토지 거래 규제 정책은 토지 거래 허가제, 부동산 거래 검인 계약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토지 관련 조세 정책이 있는데, 개발 부담금, 종합토지세, 취득세 및 처분 과세, 토지 정책의 향후 방향 과제가 있는데, 향후 방향은 공용개발 토지의 균형적인 공급, 그 다음 향후 과제, 토지 이용의 규제 개선,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분담해서 토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세 번째, 토지 관련 조세 제도의 정비. 조세가 이용 규제를 막기도 하고요, 발목을 잡기도 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뭐 정책의 일부 중에 하나가 조세이기도 하는데, 조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주택 정책은 이 정책 취지가 서민주거 안정, 근로자 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확대, 공공주택자금의 지원이다. 정책 기본 방향은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의 적기 공급, 안정적으로 건설 공급하기 위해서 매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택 관련 각종 규제 개선을 하고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다. 주택 수급 불안 요인 해소를 위해서 민간 주택 경기 활성화시키고요. 입지 여건이 좋은 우수지역을 개발 제한 구역 해제, 택지난 해소를 위해서 해야 된다. 32만 3천호, 2010년도에는 1487만 7천호, 아파트는 696만 3천호, 2010년은 867만 1000호에서 53%, 58.3%, 단독주택은 42만 426만 4천채에 32.2%, 점점 2010년도엔 더 줄었죠. 27.9%, 41만 414만 6천호로. 그 다음 연립 다세대는 178만 8천호, 13.5%, 2010년은 188만 5천호, 12.6%, 기타 20만 9천호, 1.6%, 17만 5천, 1.2%. 이렇게 2005년과 2010년도에 주택 수요와 공급의 종류별, 주택 종류별 호스와 프로테이지를 여러분들과 표로 보았습니다. 서민주거 안정과 복지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서민주거 안정과 복지 정책으로 전환, 주택 수요의 다양화에 대응, 주택 금융화, 금융제도의 개선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대통령부터 이 박근혜 대통령까지의 주택 부동산 투기 정책, 억제 정책, 완화 정책,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봤습니다. 재밌게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내용은 DTI LTV 조정,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풀어서 매매 활성화 유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아파트 재건축 시장 활성화, 분양권 전매제도 완화, 분양권 시장의 투자 수요 유인, 공용 모기지 지원 확대, 무주택자 5년 이상 저리, 주택 매입 자금 대출해주고요.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 서민 월세 부담 경감, 전세대출 지원 대상 조정, 6억 원 이상 전세대출 지원 중단해서 매매 유도.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완화를 했다는 것보다 조정 완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정권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내용과 의미에 있어서 전부 반대는 아니지만 의미 어떤 것을 완화하냐 이 내용이 있으면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것과 전부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물론 서민들을 위했다고 내놨는데 이런 내용은 같지만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가열시 도입 규제를 보겠습니다. 세제, 양도세,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단기 보유시 중과를 했는데 도입 시기는 2003년 10월 세주택 이상, 2005년 8월 확대를 했고요. 12년 말까지 중과 폐지. 단기 보유시 중과세는 2003년 10월 중과 강화, 2년 미만 세율 40%, 중과 완화 추진, 종부세는 2005년 1월 도입하고 세대별 합산, 인별 합산. LTV 규제는 2002년 9월에 도입했고 현행 유지했고 DTI 2005년 8월 도입 현행 유지. 초과 이익 환수제 2006년 9월 도입 2년 전 부과 중지. 임대주택 의무 부열 2005년 3월 도입 폐지를 했고요. 일반 공급분 후분양 의무화 2003년 7월 도입 2008년 11월 폐지. 건설 분양가 상한제 2005년 3월 도입을 했고요. 2007년 9월 전면 확대. 신축 운영 추진 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했고 이거는 이제 시행을 하죠. 지금 개발부담금은 2004년 부과 중지 2006년부터 부과 재개했는데 지금도 뭐 부과하고 있어요. 법 개정 통과돼서. 공급 전매 제한 2002년 9월 도입. 수도권 1년, 수도권 최장 10년, 지방 최장 5년, 지방 공공 1년, 민간이 없고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2005년 3월 도입. 투기 가열지구에 폐지를 했고 채권 입찰제 2005년 8월 도입. 현행 유지. 시장 관리는 어떻게 하나 볼게요. 투기지역은 2002년 4월 도입 다시 하죠. 투기 가열지구도 2003월 1월 도입해가지고 11년 12월에 해지했는데 다시 시행. 주택거래 신고지역 2003월 1월에 도입했는데 2012년 5월에 해지했는데 다시 또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황이 지금의 현황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23개의 법들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걸 다 집어넣을 수가 없고 관련된 것들을 현재 상황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